선천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메아갈랴 바르그이제 세바랴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에 안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국의 공덕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냥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12인연법에 들어가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그 애취. 그러면 이제 세상 만사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대하는 우리들이 이제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취가 돼요. 그 이제 먼저 번에는 대개 취 그러면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쭉 시작해서 연령별로 보면은 한 20세를 이제 지나서 이제 결혼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삶이 하도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불교에서 오욕 그래요. 5가지 욕심. 그럼 우리가 취할 바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러면 재색, 식명수 그러는데, 재물, 이성 간의 문제, 또 먹는 거, 명예욕, 그 다음 이제 잠을 자는 것을 비롯해서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오욕으로 보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먼저 시간에 잠깐 말씀이 되어졌던 것은 재물에 관한 것인데, 이 재물이 상당히 사실 중요해요. 전에 보면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리,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노래 속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제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목숨을 보존하려면은 재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물도 사 먹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게 복잡한 세상을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재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없게 되면은 목숨을 끊는 수도 있게 되니까, 그냥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마라, 황금을 돌같이 봐라. 그거는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집착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경제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꿀벌이 계속해서 뿔을 물어날르듯이 열심히 일하고 옛날에도 기회를 익혀가지고 돈벌이를 많이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도 비교를 이렇게 차별화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부자가 되느냐,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느 해에 어느 때에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50년대, 60년대 저 옛날에는 못 살 때니까 그때는 밥만 먹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처럼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의식주, 그래서 그것만 갖춰지면 되는 이제 그런 세월도 있었는데, 의식주 행 움직여야 되고, 그거만이 아니고 문화생활도 같이 끼어들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시대에 따라서 부자의 기준이 틀려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을 소유한 개인,
각 개인이 금융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건 2015년 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요 이제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21만 1000명, 21만 1000명에 가까웠어요. 그럼 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느냐? 요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서울의 44.7%, 경기도의 20.3%, 부산의 7%, 그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부산 같은 그런 데인데 특히 서울에서도 지금까지도 이게 또 이어지고 내려오잖아요. 강남 3구를 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에 살고 있는 2015년 기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 36.7%가 강남 3구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봐야 돼요. 그럼 부자들이라는 사람이 자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동산이 51.4%예요. 금융자산이 43.6%, 예술품이라든지 회원권이 5% 그래요. 예술품, 고미술, 옛날 뭐 고려시대 도자기라든지 뭐 이저 백자라든지 그런 것도 또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런 걸 또 이제 모으고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원권, 이저 골프 회원권이 저도 그거 어제 저 유튜브에 들어서 보니까 3억 되는 데 있고 5억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저기 강남에 롯데 그 빌딩 높은 거 100몇 층짜리 빌딩 있잖아요. 거기서 하루 저녁 자는데 1,900 몇십만 원이에요. 2천만 원 하루 저녁 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는 사람들 있고 일반인들 들으면은 이제 우야감도 느끼고 그런 말씀 되는데 하여튼 알아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어느 정도 사회 부자가 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모은 과정은 어떻게 했느냐. 2015년 기준으로 이제 조사된 내용이에요. 사업체를 운영한다. 38.8%. 그 다음, 부모들로부터 상속받고, 증여받고 상속받은 것이 26.3%.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 자산 형성한 것이 21%. 그냥 크게 사업체 운영한다든지, 그럼 이제 뭐 사업을 해야 돈을 벌겠죠. 직장 생활을 가지고는 그렇게 큰 부자로서는 못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부모의 증여 재산, 그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고 부모한테 물려받느냐. 요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1년에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 있는 자료를 보니까 부자 기준을 이제 요거 2021년에서는 어떻게 또 요걸 또 기준을 삼았느냐. 총 자산이 100억이 돼야 돼요. 100억. 연소득이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나온 데 그대로 해보면은 자산 배분 전략이 부동산이 59%, 금융자산이 3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월소득이 2,300만 원 이상. 월급쟁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은 남의 동네 얘기 같지만은 하여튼 현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월 생활비를 970만 원을 쓴대요. 월 생활비로. 요 부자들이. 요런 사람들이, 예? 몇 명이나 되느냐? 우리나라에 39만 3천 명에 39만 3천 명이 총자도 100억 이상이고, 연소득이 3억 원 이상이고. 근데 요 사람들이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70.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름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방송국가 돼 서울 가려고 여기 이제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을 가다 보면요. 때가 없어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없어요. 어떤데 오전에 가다 봐도 이제 동해안으로 가는 그 찻길이
빡빡하게 차들이 엄청 많이 내려가요. 그 보세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39만 3천 명이나 되니까 그냥 돈 쓰러 다니는 거지 뭐. 더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그런데 요게 이제 또 그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유엔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세계 95개국 가운데 행복도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50등에 50등, 대만이 19등, 중국이 52위, 일본이 42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이제 핀란드라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야. 핀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 핀란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명품 백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것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체면 문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요. 아니, 5,000원 라면, 국수 뭐 5,000원, 6,000원짜리 먹고, 그 요새는 또 카페라는 데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가보면은, 한 사람당 10,000원 잡아야 돼요. 뭐 7, 8,000원짜리 커피 먹고 무슨 목에 빵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밥은 5, 6,000원짜리 뭐 라면으로 때우고, 커피. 이제 뭐 호텔은 뭐 9,900원이나 10,000원이 되든가 그렇대 또. 이런 얘기 이제 이상에 들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신도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호텔에 가서 팥빙수를 먹었는데 11만 원짜리더래요. 이런 얘기 안 듣는 게 뭐 뱃속에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핀란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교를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 11만 원짜리 팥빙수를 먹더니 상관 안 하는 거야. 먹으면 먹고 명패 뭐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없으면 체면을 세우려고 몇백만 원짜리 뭐 핸드백 들고 다가 몇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가 이런 짓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많이 있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부자가 누구냐 지금 국내 부자 순위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있고 서정진이라는 사람이 있고 조정호라는 사람이 있고 정몽구라는 사람이 있고 홍라이 삼성 뭐 부인의 며느리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도 부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속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경에 재산을 잃을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은 망하는 거고, 이걸 거꾸로 하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 습관, 검소한 생활 태도, 요거를 얘기를 해요. 첫째, 술 마시기 좋아하라. 술을 자주 마셔라. 그건 망한다. 그게 망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럼 거꾸로 하면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이고, 놀기를 좋아하고, 두 번째는 그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성에 빠지게 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도박에 빠지고, 그 다음 5번째, 나쁜 친구를 사귀고, 그냥 나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무슨 도박장에 들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망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게을러서 방이람에 젖는 것도 안 된다. 망하려면은 요렇게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암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 본 거예요. 그럼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보면은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매일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고 또 이성을
뭐 이혼을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7번 여다가 5번 하고 뭐 그런 건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하는 건 어떻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예?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도박으로 소비되는 돈이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요거 이제 소비되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도박으로 쓰는 돈이. 그 다음에 나쁜 친구 어울려 다니고 또 겨울에서 매일 놀고 다니고 이제 이런 거는 암기에 있는 말씀은 재산을 잃는 6가지 원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가 가장 개인적으로 부자가 많은 나라,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도대체 어디냐? 요걸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10번째부터 10번째가 이탈리아고 9번째가 인도예요. 인도도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호주, 7번째가 캐나다, 6번째가 프랑스, 그 다음 5번째가 영국, 4번째가 독일, 3번째가 일본. 요 일본이 예? 부자가 많은 나라 3번째로 꼽혀요. 그 다음 2번째 중국. 중국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중국에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계 부자가 많은 나라 중에 2번째가 중국이에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리는 너희가 잘 사냐 우리가 잘 사냐 따지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부자들이 많은 나라더라. 근데 아까 행복도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로 꼽고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여기 부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골고루 잘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지금 얘기한 걸 쭉 보면 이제 그게 뭔가 잡히잖아요. 부동산 투자해서 또는 상속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고, 그리고 또 남 보여주기 식으로 우린 치면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쪽에 많이 기우는 방면에 세계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람들 비교해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전에 보면요, 여름에도요 몸이 으시시하 그러면 두만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날이 따뜻하면 옥상 같은 데 머물러서 뭐 일광욕 한다고 벗고 앉았고, 그러니까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요게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입장이 돼요. 그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 체면문화는 빠지지 말아라.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벗어 던지면은 다 같이 골고루 잘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다. 실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핀란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핀란드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대접 받기 위해서 번드르르하게 금시계 차고 옷 번드르하게 입고 명품백 들고 그리고 다녀야 대접받는 나라, 그런 나라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좋지 않느냐. 그냥 나누고 사는 삶,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제 부자는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살아야 될까, 알고 있어야 될 거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사는데, 한 번째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자들 전부 다 그저 부자가 돼서 넉넉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도 그렇잖아. 비단 지고 살면은 그게 참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단 지고 살 수가 없는 게 자꾸 이제 부동산 값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월급 타서 뭐야, 아파트 한 채 사느니 마느니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